최근 프로스포츠계와 연예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 중 현재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이 학창 시절을 회고했던 이야기가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박지성은 나를 때린 수많은 선배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얻어맞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저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선배의 몽둥이 세례를 견뎌야 한다는 것,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폭력을 묵묵히 참아내야 하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다. 라고 자신을 향해 쏟아진 폭력에 대한 힘든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게다가 차라리 잘못해서 맞는 것이라면 100대라도 기분 좋게 맞을 수 있었겠지만 어제는 저 선배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이 선배가 감독한테 야단 맞았기 때문에 밤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하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었다고 회고한 박지성은 학창시절 셀 수 없을 정도로 선배들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나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후배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리고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최고참 선배가 되었을 때도 나는 후배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다. 고 자신은 결코 후배들을 손찌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박지성이 던진 한마디는 참으로 우리 모두를 움찔하게 하는데요. 후배들에게 진정 권위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면 실력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선배에게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동안 내가 뛰어난 선배들을 직접 겪으며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박지성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서전에 회고한 내용과 교차 검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지성의 아버지가 회고록에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박지성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었을 때 중학교 축구부에서 며칠 훈련에 참석했다가 심하게 몸살을 앓았는데 분명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아무리 추궁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여기저기 멍자국이 많아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도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어린 박지성이 이유를 말하기를 아빠, 내가 단체 훈련 끝나고 따로 개인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이 왜 너만 따로 훈련을 하느냐. 다른 선수들은 쉬고 있는데 왜 유독 너만 튀는 행동을 하느냐면서 때리더라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박지성은 원래 가려던 중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은 고등학교 때에도 반복되었는데요. 당시 박지성은 수원공고에 다닐 당시 선배의 구타에 모시겨 몇몇 선수들끼리 팀에서 도망을 치기로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계획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훈련 후 선배의 구타에 박지성의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박지성은 합숙소에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부상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축구부 숙소 이탈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훈련을 마치고 집에 온 박지성은 이불을 덮고 엎드려 끙끙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놀란 박지성의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이불을 덮고 엎드린 채 끙끙 앓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박지성이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별일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싶어 이불을 들쳤더니 온몸에 시뻘겋게 멍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박지성의 아버지는 극도의 분노를 느낀 동시에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계속 축구를 했다가는 선배들 등살에 또한 줄석이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의 사심에 의해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박지성은 가끔씩 만약 내가 맞지 않고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후회조로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박지성이 자신의 이름을 딴 축구센터를 세운 이유도 더 이상 아이들이 자신같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축구를 배우기보다는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축구를 자유로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차범근 역시 박지성이 은퇴를 할 무렵에 쓴 글에서 지성이가 어딘가에서 스피치를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맞으면서 축구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유독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최고의 선수를 30살에 은퇴시키는 안타까움 앞에서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매우 안타까워했는데요. 실제로도 차범근 역시 그 연배 스포츠 스타답지 않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매우 철저하게 배격하는 깨어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이같이 구타와 가혹행위 속에서 운동을 해야 했던 스포츠 스타는 박지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환 역시 과거 방송에 출연해서 학창시절 힘겨웠던 축구 인생에 대해 털어놨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안정환은 중학교 1학년 때 숙소 생활하던 시절에 선배들에게 너무 맞아 매일 탈출을 꿈꾸고 축구를 그만두고 싶었다. 빵과 우유가 없어져 도둑질 누명을 쓰고 3학년 선배들에게 밤새 맞았다. 게다가 공을 찾는데 3학년 선배 머리를 맞춰 전원 집합이 됐다. 그 길로 도망을 쳤다며 선배들의 폭력에 축구를 포기하고 싶었다고 털어놓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안정환은 축구를 포기할 수 없었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인문계에 진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과의 의리를 위해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안정환이 지금까지 축구를 즐기면서 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던 점은 어딘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물론 박지성이나 안정환은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니 저런 구타가 용인되던 시절이 아니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한국일보에서 지난 2월 20일에 보도한 박지성도 맞으며 축구했다고? 차라리 한국 떠나는 꿈나무라는 기사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학원 스포츠 문화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재확하게 하는 매우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현재 유럽 프로축구 클럽 19세 이하 팀에서 뛰는 한 축구 선수의 아버지인 김모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씨는 6년 전 국내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뛰던 아들의 성장 무대를 유럽으로 옮기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김 씨는 당초에는 아들을 유럽으로 보내도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보내려 했지만 죄의식 없이 폭력과 부조리를 일삼는 한국 학원 스포츠의 그릇된 행태 속에서 아들을 계속 방치할 순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유럽행을 앞당겼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김 씨가 밝힌 국내 학원 축구부 운영 실태는 앞서 말씀드린 박지성과 안정환이 선배들에게 맞으면서 축구하던 그 시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제왕적 권한을 누리며 학생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태도 여전하고 학부모들이 이런 지도자들에게 굴종하며 파벌을 지어 정치질을 일삼는 행태도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선수들 사이에서도 폭력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심지어는 박지성도 맞으면서 축구했다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지도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도자가 개판이니 선수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대체 어느 시절에 학교 폭력이 용인되고 지도자가 선수들을 마음대로 때려도 되는 법이 있었습니까? 체벌과 학교 폭력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어른들이 할 일 아닙니까? 이처럼 국내 학원 스포츠는 제대로 된 자성의 목소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김 씨처럼 해외로 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대체 언제쯤이 되어야 이런 악습이 끊어질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박지성처럼 스스로 폭력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면서 집단적인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 한 요원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2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 학생들 못지않게 어른들의 책임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와 우리 모두의 자성이 없이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